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으로 시작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전시회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네. 제 전공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 미술을 꼭 몰라도 알 수 있을 네. 법한 사람의 어떤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술은 물론이고 뭐 과학, 의학, 뭐 건축, 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천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누굴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네. 메인커 어떠세요? 네, 저도 알 것 같은데 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말씀대로 미술 잘 모르지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알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양한 예술 작품과 이 발명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역시 모나리자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번 전시에서 모나리자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마 진품이 온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진품은 사실 네네. 이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나리자의 동일 크기, 동일 색상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복제품인데요. 네. 그런데 복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게 되면 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방탄유리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가려져 있고요. 또 네, 맞아요. 관람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요, 이 모나리자의 앞면은 물론이고 옆면이랑 뒷면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뒷면에는 베르사유 궁의 그림 관리자에게 보낸다, 귀하, 뭐 이런 식의 어떤 문구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보지 못했던 뒷면을 볼 수 있는 게 좀 특별하죠. 네, 그렇네요. 네. 뒷면에 뭐 글자 같은 게 좀 적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쵸. 숫자네요. 네, 맞아요. 이 29라는 숫자는요,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올 때 각각의 작품들에 매겨진 작품 번호 중에 모나리자 번호가 29번이었다고 합니다. 뭐 희미하게 H라는 글씨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무슨 뜻인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요. 네, 저도 실제로 가서 보긴 했는데 네. 진품에서 볼 수 없는 뒷면을 본다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네요. 네, 맞죠. 네. 이 진품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도 뭐 물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네. 좀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나리자를 둘러싼 다양한 비밀들을 한 자리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모나리자 하면 사실 제일 눈에 먼저 띄고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당연히 눈썹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모두 다 눈썹을 가지고 있고, 네. 그죠? 그런데 왜 도대체 모나리자의 그림 속에는 눈썹이 없는 것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혹시 네. 왜인지 이유는 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그 눈썹을 뽑는 게 미인의 기준이자 유행 스타일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물론 눈썹이 없는 게 당시 유행일 순 있죠. 근데 당시 어떤 여성들이 눈썹을 뽑았다 이런 내용이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다른 화가의 그림은 물론이고 다빈치가 그린 다른 초상화에도 눈썹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나리자에만 눈썹이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듣고 보니 좀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모나리자가 눈썹만 없다면 뭐 없을 수도 있나 싶지만 네네. 이 속눈썹도 없다고 해요. 아. 우리 이제 속눈썹도 다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일부러 속눈썹을 안 그렸나? 이것도 좀 이상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궁금증을 품었던 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과학자인 파스칼 코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사실 뭐 그냥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에게는 이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감정에 참여했던 루미에르 감정단의 기술 총괄자로 좀 알려져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알겠네요. 네, 그쵸, 맞죠. 그럼 그 과학자가 이 모나리자 눈썹의 비밀을 어떻게 파헤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테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는 눈썹이 사실은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 모나리자를 그가 10년 동안 분석한 결과 눈 위쪽에 아주 희미하게 눈썹이 그려졌던 흔적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화살표 보시는 건데요. 이걸 이걸 잘 보면 보이진 않지만 약간 몇 가닥이 있는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걸 보면 이 다빈치가 처음에는 분명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왜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파스칼 코테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속눈썹이랑 눈썹이 동시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가설을 3가지 정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흙이랑 기름이 섞여서 미세하게 그려놨던 눈썹이 밑그림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없어졌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색소와 함께 뒤섞이면서 투명해졌다 이렇게도 네. 볼 수 네.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이 투명 코팅제라고 부리는 바니쉬를 원래 항상 그 당시에는
발랐는데요. 아, 예, 예. 그거를 닦아내면서 눈썹도 함께 지워졌다. 뭐 이런 3가지 정도의 가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눈썹이 없어진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흔적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한데요. 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는 이 눈썹인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게 된 거죠? 네, 이 파스칼 코테는요, 직접 개발해서 특허까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카메라,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를 이용해서 네. 이 모나리자에 숨겨진 눈썹을 찾았습니다. 네. 우선 10년 동안 이 모나리자를 심층 분석했던 이 파스칼 코테의 설명을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C'est grâce à la technique LAM, qui est une mesure de l'interaction de la lumière avec la matière, ce qui permet de reconstituer la chronologie de la couche picturale. J'ai pu ainsi retrouver les traces des sourcils. 네, 그래서 제가 이었죠.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네. 이 카메라는 무려 2억 4천만 화소의 고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13개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파장의 빛을 감지해서 다른 색깔의 모나리자를 쭉 이렇게 촬영을 해요. 네. 이렇게 하면 물감이나 비슷한 재료가 어떤 순서대로 캔버스에 칠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를 역으로 되돌려서 지금의 모나리자 밑에 어떤 그림들이 층층이 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이 그림 위에 덧바른 투명 코팅제인 이 바나시를 제거함. 그러니까 다빈치가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모나리자 모습을 복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화면으로 함께 보실 건데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게 진짜 저희가 지금 보는 모나리자고 그 다음 게 바네시를 지운 모나리자 되게 모습입니다. 색깔에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코팅제가 섞이면서 색깔이 약간 변질됐다. 뭐 이런 저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어떤 원색을 완벽하게 되살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림이 그래요? 워낙 오래된 거라서 이 바니쉬만 제거하면 이 완전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의 복원 연구, 그러니까 원료의 어떤 물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함께 해서 그림의 원색까지 되살렸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실제 다빈치가 그렸던 원색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그림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그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있기는 한데 제가 일부러 준비를 네네. 안 해왔습니다. 전시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어떨까 예. 싶어서 네. 그거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역시 센스 있는 네. 스포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모나리자에 숨겨진 비밀이 저는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전시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림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사실 뭐 모나리자,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이런 게 떠오르니까 네. 유명한 미술가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네. 그가 남긴 미술이 한 20여 점밖에 안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그렇죠.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에는 예술가로 더 알려졌다기보다는 발명가 혹은 뭐 과학자로 조금 더 이름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요, 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회화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하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 발명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네, 다빈치의 발명품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게 이제 다빈치가 오늘 할 일, 뭐 일주일 동안 할 일, 뭐 일주일의 예산, 또 어떤 조각의 얼굴 스케치, 뭐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 등등등 이런 발명품이나 설계도들을 다 노트에 남겼는데요. 이거를 다빈치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 수첩을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인 거울 문자라는 방식으로 글을 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꾸로 쓰거나 밑에서 위로 쓰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뺏기게 이렇게 방식을 썼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제 작성한 것에 비해서 뭐 남아있는 코덱스는 한 10권 정도 수준인데요. 많은 네. 전문가들이 이 노트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분석해서 발명품을 재제작해가지고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몇 가지 추천을 좀 해보면요. 뭐 세계 최초 비행기가 될 수 있었던 비행 장치, 뭐 나무 막대기로 만든 낙하산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네. 또 저는 갑옷 모양이 아주 독특했던 탱크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이 다빈치가 재밌었던 게 이 군사공학 아이디어들을 많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실제로 당시에도 안 만들었다고 해요. 네. 왜죠? 만들기가 어려웠나 봐요. 뭐 그런 건 아니었다기보다 뭐 만들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 다빈치가 워낙 그림을 정교하게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나머지 뭐 다른 다양한 물리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뭐 전시장에 가서 직접 네. 체험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빈치 아이디어를 볼 수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양 기자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 다빈치 얼라이브 천재의 공간. 천재의 머릿속을 여행하다. 과학 팩트 별점 4개 반입니다. 네. 4개 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거의 처음입니다. 네. 오늘은 별점 4개 만이 나온 과학이 담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부터 발명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들 한 번쯤 가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